안녕하세요. 진해마을 라디오 진해살롱 진행의 이수미입니다. 연일 폭염인데요. 중복인 오늘 날씨 정말 무덥네요. 현재 도내 곳곳에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의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창원 지역은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다가 보니까 이런 날씨에도 택배 배송하고 있는 기사님들 계시는데요. 폭염이어도 어쩔 수 없이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수고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기는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기차역 진해역이고요. 이곳은 마을 공동체 미디어 진해마을 라디오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가장 다정한 말 걸기, 인터뷰. 라디오 진해살롱은 제가 평소에 관심 있는 분들을 방송을 빌미로 모셔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저의 사신방송입니다. 오늘도 진해역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이야기 라디오 진해살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스튜디오에 손님 한 분이 오셨는데요. 사회복지사 이시자 상남영화제작소 영화 제작자인 설미정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설미정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맥주를 좋아하는 여자고요. 저도인데요. 네, 저는 창원 성산구에 저수독 가정을 지원하는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금방 마을 공동체라고 하셨죠. 저희들은 주민 공동체 형식으로 자그마한 모임을 만들어서 저수독 가정이나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홀몸 어르신들을 지원하고 있는 조그마한 사회복지 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영화를 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제작자, PD, 잡부, 지나가는 행인 1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좀 잡부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우리 라디오에서의 역할이 잡부예요. 맥주도 좋아하고 네. 잡부이고 공통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먼저 상남영화제작소의 새로운 다큐멘터리 기후 시민백과 이제 촬영이 다 끝났다고요. 정말 드디어 끝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네. 지금 이제 후반 작업 중이신 거죠? 네, 후반 작업이 시작된 거는 한 몇 달 전부터 시작은 되고 있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다큐멘터리는 난생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작했던 것이 2021년이었는데 지금 2024년 여름에서 시작해서 여름에서 이제 드디어 촬영은 다 끝마치고 음악하고 이제 편집 그리고 이제 CG도 다 같이 이제 하는 후반 작업이 천천히 진행 중입니다. 거의 한 4년 코로나를 관통했네요. 그렇죠. 코로나 관통해서 산전수전 코로나 전까지 다 겪고 그죠. 밤마다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도 한 적이 좀 있었죠. 이 기후 시민백과 이제 이 다큐멘터리 제목만 보면 환경 문제를 다루는 그런 다큐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기후 시민백과는 제목에서 딱 들리기에는 환경과 기후 이야기일 거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이거든요. 네. 지금 IPCC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제 과학적인 연구 결과라서 이 기후 문제를 초래한 것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 세계 선포를 했고 나라마다 사람들마다 어떻게 하면 이 환경 문제에 대응을 하고 전 지구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갈 것인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 기후 시민 백과에서는 사람의 삶과 활동을 맞춰서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이분들의 삶이 기후 시민의 삶이고 이런 삶들이 일상화 된다면 좀 더 나은 지구를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평상시에 설미정 선생님은 이제 환경 문제나 기후 위기 우리 모두 관심이 좀 있지만은 특별히 제작을 하시게 된 이유가 그쪽에 좀 관심이 있으셨나요?
환경 문제는 원래부터 관심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후 문제는 환경하고 같이 따라오게 되는 문제이기도 했었고, 저는 지금 제가 살짝 50대 중반을 달리고 있는데 환경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회원은 제가 20대 중반부터 시작을 했던 30년이 네. 이제 다 돼 가는데, 그것처럼 일상에서 후세에게 물려줄 우리의 미래를 좀 열어나갈, 지구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어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도섬에서 수영대회를 했었어요. 저번에. 수영대회요? 네네. 그때 예전에 이제 마산에 수출 자유지역이 있고 도섬이 있으면은, 예전에는 도섬에 해수욕장도 있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그 여름을 즐기거나 데이트 코스였었지만, 네. 또 지금도 많이 회복되고 있는 그런 네. 상태지만,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콜라 물빛이 있는, 네. 사람들이 수영할 수도 없고 그에서 나는 해산물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죽음의 바다였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살려내는 그 과정에서 상징적으로 수영대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예. 그게 저한테는 큰 의미로 다가왔었죠. 그게 언제였죠? 2021년? 그래서 2년? 네. 네. 그렇게 먼 얘기는 아니네요. 네. 예. 이제 그 상황에서 제가 봤던 것이, 우리가 죽었다 만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망치는 것도 인간의 힘이었고 살릴 수 있는 것도 인간의 노력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그 영화에, 드라마에 담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다 망해가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도섬이 죽었다고 생각했었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닷가에서 다시 살아나는 바다, 그리고 생물, 그러면 거기에 인간은 무엇을 할 건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도섬, 가포 참 아름다운 그쵸. 우리 마산 지역에 특히 그런 명소였잖아요. 그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그런 그 환경 문제,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보여주나요? 방법을 보여준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경남 지역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저희들 다큐멘터리 출연자로 나오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라남도 그 장흥에 계시는 선생님이신데, 보통 씨앗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리세요. 네. 그분께서 토종씨앗만 지금 48년, 49년째 토종씨앗만 그 계속 재배를 하시고 전파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당신이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의 토양에 가장 적합하고 기후에 적합한 것은 토종씨앗이다. 토종씨앗을 널리 전파시켜야지만 기후에 대한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고집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당신의 그런 그 고집과 그다음에 그 의식 때문에 주위의 가족들이 힘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독립정신 같은 그 형태들 때문에 토종씨앗이 이제 꿋꿋하게 연결돼 내려오고, 그 부분들이 뭐 전라도에서 시작해서 경상도 전국으로 다 퍼져나가는 그런 힘들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 또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그때는 초등학교 6학년, 네. 지금은 고등학생이 되어 예. 있는 꼬마 친구가 있고, 이제 확실한 청소년인데, 그 친구는 자기가 생각하는 환경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후를 바꿀 수 있는 좀 그런 과학적인 발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 생활 속에서 이 친구는 걷기, 엘리베이터 타지 않기, 이런 부분들, 채식하기, 이런 거를 그 조그마한 나이에서부터 실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보기 부분들, 드문 청소년이네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옆에서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담하게 들려주면 어떨까. 그리고 진해에도 한 분이 계십니다. 네. 진해에 계시는 선생님은 들판에 있는 모든 풀들이, 우리는 풀떼기라고 부르는데, 풀들이 다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이제 나물과 양식이 된다라고 해서 새봄이 되면 그 풀들을 찾아서 그 같이 요리를 해가지고 이웃과 나눠 드시고 하는 그런 삶들을 좀 잔잔하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네네네, 이제 맞아요. 토종 씨앗을 지키는 할아버지, 환경에 관심 있는 청소년, 네. 그리고 우리 들판 산에 관심 있는 평범한 소시민들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의 환경 문제를 극복하는 어떤 방법을 찾아가는 또는 질문하는 그런 영화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질문하는 영화라기보다는 저렇게 살아도 되겠네? 아, 저분은 저렇게 사시는구나. 네. 그리고 끊임없는 고민을 하는구나. 다 고민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 내가 하는 것들이 정말 지구에, 이 산에, 이 자연에 도움이 될까라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감독 또한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찾아질까라고 하는 그 고민의 과정들이 더 영화에 들어가 있거든요. 해답을 주는 영화는 아니고요. 네. 그렇다고 저분들이 모범으로 다 서서 하는 영화도 아니고요. 네. 단지 이제 고민을 할 때고 내가 당장 무엇을 해야 할 때인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봐라. 총 6분의 인물들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봐보시기를. 저희들 내년에 개봉합니다. 꼭 봐주십시오. 내년 그러니까 언제쯤 우리가 이 영화를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 생각에서는 그 늦어도 내년 하반기 때는 개봉을 한다. 개봉을 하는데 알다시피 작은 영화, 독립 영화가 그 개봉관을 잡기가 정말 힘들어요. 아, 힘들죠. 근데 또 불러주십시오. 네. 지금 경남을 중심으로 경남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네. 예, 그분들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지금 맞죠? 지금 6분, 7분, 6분 이렇게 되는데 그 한 분 한 분이 정말 보석같이 빛나시는 분들이거든요. 잔잔하게 당신의 삶을 꾸준하게 살아가시는 네, 매력적이고 지구적인 분들입니다. 아, 뭐 저도 이제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이 기후시민 백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감독 김재한 감독이시죠. 네네. 김재한 감독의 남편이시기도 하잖아요. 네네. 네, 이 부부가 영화 작업을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커플이 제 주변에도 좀 몇 있긴 해요. 서로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잘 이해를 해주고 그래서 시너지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같은 공간에서 부부가 공적으로 일을 하고 또 사적으로 또 같은 공간에 있고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또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가요? 처음부터 같이 있어서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꽃들에게 희망을 제가 29살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름을 꽃들에게 희망을 두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김재한 감독은 제가 30살 무렵에 만났어요.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저는 저소득 가정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해서 처음부터 만났기 때문에 서로가 하는 일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소소하게 갈등이 많이 생기긴 하죠. 제가 하는 거는 땀을 많이 흘려야 되는 거고 언제 어디서나 이제 뭐 물품이 있다 내지는 뭐 지원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쫓아다녀야 되는 일이라고 하면 김재한 감독이 하는 영화는 단위가 크고 2, 3년에 한 번씩 예, 경제적인 충격과 함께 많은 인원들이 투여되는 거라 네, 그때가 되면 각자 날카롭습니다. 그런데도 재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서로가 좋아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네. 그 좋아하는 일들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요. 그렇죠. 서로가 사랑하는 사람의 지원자가 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겠죠. 제가 이제 두 분 어떻게 만났는지를 사실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네. 김재한 감독님은 영화에 관심 있는 네. 그런 시기였고 설미정 선생님 또 이제 복지단체 일을 하시는데 아마 네. 같은 공간에서 만나신 건가요? 아, 제가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더 이제 열악한 조건이어서 네. 굳이 사무실이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냉장고 한 대, 컴퓨터 한 대 이런 식이어서
그때 당시에 그 시민사회단체가 지금도 있는데 거기에 계신 대표님께서 그냥 여기 들어와서 그냥 한쪽 기팅에 있어 해가지고 그쪽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거기에서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밑반찬 나눔이 되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그 옆에 사무실에 김지한 감독이 그 살고 있는 사무실이 있어서 네. 그러다 보니 오고 가다 보니 눈이 맞은 거지.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눈이 맞으셨군요. 네. 그 고마운 그 단체는 어딘가요? 공간을 내준? 그 경남 민주언론 시민연합이라고. 경남 민원련이었군요. 네, 민원련입니다. 네. 언론 쪽에 어찌됐든 관계된 공간에서 만나신 거네요, 두 분이?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이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영화 일을 같이 하더라도 제작자의 입장과 감독의 입장은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네. 매번 충돌이 일어나죠. 감독은 가능한 한 모든 것을 표현하고 싶어하고 제작자는 거기 들어가는 돈을 하나하나 계산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서 그 촬영을 하고 씬 하나 날아갈 때마다 저는 가슴을 치죠. 저기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그렇죠. 돈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죠. 아까 네. 잡부라고 하셨는데 네. 거기에 이제 그 돈을 모으고 지출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당연한 부분인데 금방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녹화분이지만 편집을 하면은 잘라져 나가는 네, 부분이 네. 있는 것처럼 영화가 촬영 그대로로 붙이면 뭐 4시간씩 나오거든요. 1차 해서 그냥 그 대본대로 갖다 붙이더라도 뭐 2-3시간은 나와요. 거기서 다시 한번 편집의 과정을 거치면서 90분에서 100분짜리 장편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씬으로 해서 연결돼서 그대로 통째로 날아가는 게 있거든요. 그럼 독립영화에서 통째로 날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그 저는 뼈가 아픈 거죠. 저게 그렇죠. 돈이 얼마인데 조금 더 진지하게 좀 이런 식으로 해서 볶을 때도 있습니다. 네. 감독은 이제 영화의 완성도를 위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지만 사실은 그쵸. 그거 자체가 제작자한테는 돈이었기 때문에 가슴 아픈 부분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좀 속이 상한 부분은 있죠. 이게 독립영화가 영화의 재정이 딱 판이 짜져가 있어서 네. 정말 아슬아슬하거든요. 늘 이게 대출이 되나? 이게 어디서 모으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일상으로 고민하고 있는 거라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독립영화 이제 제작 그 현장 정말 열악하고 너무 힘들죠. 정책적인 지원도 따라주지 않고 그래서 뭐 일일이 말씀을 안 하셔도 얼마나 힘들지 저도 그쪽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요. 이제 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설미정 선생님 제작자로서 환경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고 이 이제 환경에 대한 기후에 대한 영화를 기획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면서 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제작 부분에 있어서 설미정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부분. 아까 이제 돈이 날아가고 이런 거 아깝기는 하지만 그런 뭐 돈 날아가고 하는 부분은 뭐 영화의 일상사여서 별 그거는 네. 없는데 약속이죠.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다큐멘터리 이 부분을 만들 때 저는 이제 제작자로서 합류를 한 거지만 이 영화의 기후시민백과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역에 있는 어른들이 힘을 합쳐주셨어요. 힘을 합쳐주셔서 이게 언제까지 영화가 나오고 하는 로드맵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감독이랑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 겹치고 하면서 이게 계속 딜레이가 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른들한테 그리고 지역사회의 시민들한테 약속을 계속 몇 년을 못 지킨 거죠. 원래부터 하면은 뭐 작년에도 개봉이 돼야 됐었던 거고 그런데 작년에 개봉을 하기 전에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완성이 부분들도 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코로나로 기타 등등으로 계속 연기됐던 상황들이 네. 바로 자리 잡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드디어 촬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편집은 벌써부터 진행 중이었던 거고 네. 이제 잠잡니다 이제. 저는 이제 김지한 감독님을 이제 오장군의 발톱 때부터 알고 있어요. 네. 뭐 그때 기자 사전 시사회 때 네. 부산에서 영화의 전당에서 했었죠. 예. 이제 그때 저도 가서 보고 했었는데 그때 설미정 선생님도 먼발치에서 처음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재한 감독님을 먼저 알고 설미정 선생님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패친이기도 해요. 설미정 선생님하고 네.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꽃들에게 희망을
활동을 하시면서 김재한 감독님을 만나게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그때 그 꽃들에게 희망을이 지금까지도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신 민간 복지단체이죠. 네, 네. 이곳에서 이제 저소득층 가정의 쌀과 반찬 나눔으로 네,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외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활동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오기가 결코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꾸준히 꽃들에게 희망을 활동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제 횟수로 따지면 이제 자꾸 이제 처음 시작했던 나이의 배가 되어가는 나이가 돼서서 근데 저는 이제 한 번씩 거꾸로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저희들이 밥상을 지키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일정한 요일이 되면 매주 화요일마다 저소득 30가정에게 밑반찬이 나눔이 되고 과일이 나가고 그다음에 돼지고기가 나가고 하는 건데 그거를 갑자기 멈춘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 만약에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해서 정리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이 초등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대학을 갔다. 내지는 이제 성년기에 접어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종료해도 되겠다라고 하면 그 가정은 저희들한테서 독립을 하는 거고 또 네. 새로운 세대가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네. 그게 아닌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형태에 따라서 이제 했다 이제 그만할까?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지. 그렇게 하기에는 책임이 너무 왜 이렇게 했을까? 그렇죠. 쌀 같은 경우에도 매달 나가거든요. 네. 이제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게 한 달은 뭐 A분한테 주고 그 다음 달은 B분한테 주고 하는 구조로 가지지 않고 저희들은 한 분의 어르신에게 쌀 나눔이 되면 그분 매달 되면 이제 그분이 이제 뭐 요양병원으로 가시거나 네. 아니면은 이렇게 다른 상황이 될 때까지 이제 뭐 수급권자라든지 그렇게 상황이 변경이 되면 저희들이 쌀을 종료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들은 그분들의 밥상을 꼭 지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침표가 없는 거죠. 마침표가 없네.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지속한다라고 네, 들리네요. 밥상인데 오늘 먹고 내일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네. 네, 그렇게 하고 지금 후 세대를 지금 열심히 한 10년 됐거든요. 후 네. 세대를 꼬시기 시작한 지가 잘 안 넘어오네요. 다 생노가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그 후세대 이제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네, 기리의 학교, 네, 네. 라운제나 네, 맞아요. 네. 내일 여행 가신다고요? 내일 밤 11시 20분 비행기로 네, 타이완에 갑니다. 이 지금 태풍, 네, 네. 개미죠. 네, 개미입니다. 개미. 매미 아닙니다. 네. 매미 말고 개미가 타이완을 관통하고 지금 막 지나가고 있다라고 네, 네, 맞습니다. 예, 봤는데 청소년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배낭여행, 네, 배낭여행이죠. 배낭여행을 꾸준히 다니고 계시는데 이 프로그램 좀 소개해 주세요. 그 라운제나 기리의 학교는 청소년 배낭여행이고요. 네. 이유는 처음에 만들게 된 이유는 부모님들과 청소년 사이에 대화가 단절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충 상담 같은 걸 하다 보니 저희한테 후원자들이 대다수가 또 그 사춘기 자녀를 둔 분들이었거든요. 하다 보니 나는 우리 애 마음을 알 수가 없어. 뭐 아이들도 이제 해보면 우리 엄마 아빠는 도대체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이러다가 이제 그 사이에 그 가교 역할,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걸로 만들면 어떨까? 네. 그래서 배낭여행을 만들었는데 배낭여행은 청소년들이 이제 부모들과 함께 가는 여행이 아니라 자기들과 저는 이제 길잡이로 따라가는 거고 이제 여행을 가면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다 챙겨야 될 것도 많아요. 옷을 입고 나면 빨래하고 뒷정리하고 전부 다가 스스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새끼를 먹는 것이 그 챙겨주는 노고와 수고가 얼마나 감사한지 뭐 이런 부분들도 직접 느끼게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이렇게 시설아동이라든지 이제
한 번씩 함께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그 아이의 경비를 후원금으로 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저희 출신들, 오비 출신들, 라운제나 출신 어른이 된 친구들이 그 종잣돈으로 내고. 그러니까 이 캠프에 다녀온 네네, 청소년들이 성인이 된. 네, 맞아요. 그룹 있나요? 네, 그룹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경비 일부를 지원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부모님들도 일부를 지원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 함께 가는 청소년들이 알게 되면서 처음에는 왜 그러지라고 하다가 이제 그게 좀 자연스럽게 이런 활동들이 이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가졌던 경험들을 내 후배들이 가지면 경험하면 좀 더 재밌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부모님들도 처음에는 자기 부모가 봉사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말하는지 당신들이 볼 때는 뭐 좀 이기적으로 보이고 막 그랬나 봐요. 근데 너네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하는데도 몰랐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애들 입장에서는 좀 기특한데? 뭐 이런 이야기도 엄마 아빠 좀 대단한데? 뭐 그런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조금 엄마 아빠가 하면 잔소리 같지만 네. 또 밖에 있는 사람이 삼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엄마 아빠에 대한 존중과 존경심이 좀 더 생겨나는 그런 역할이 되는 것 같고 또 애들이 하고 싶은 엄마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애들이 반항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삼자의 입장에서 아이의 입장을 부모님께 설명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는 경우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끼어서 길잡이자 상담자 역할로 저는 라운제 기류학기를 만들었어요. 청소년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 사이에 하나의 미디어 역할을 이 네. 여행을 통해서 하시는 표현 좋으십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청소년들하고 청소년 미디어 교육을 쭉 해왔기 때문에 뭐 이제 활동도 하고 캠프도 하고 하는데 사실 청소년들하고 뭔가를 같이 한다는 게 재미도 있지만 쉽지만은 또 않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여행을 같이 간다는 거는 상당한 부담감도 필요해요. 이 아이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또 있죠. 책임감도 필요하고. 그럼요. 그래서 내일 여행을 몇 박 며칠로 가시는 건가요? 14박 15일요. 보통 그 정도 가시나요? 네, 보통 그 정도로 최저가 14박 15일이고 길게 가면은 뭐 30일도 넘어가죠. 어디를 보통 이제 다니셨나요, 그동안? 일단 제일 많이 갔던 건 중국이었고 일본도 자주 갔었고 타이완 그다음에 라오스 이제 베트남 태국 뭐 캄보디아도 거쳐갔고 독일 그다음에 체코 프라하 정도까지는 갔었던 것 같아요. 동유럽까지. 네. 아이들 이제 여행을 통해서 우리도 성장을 하는데 청소년들 이제 같이 이렇게 캠프가 아니죠. 배낭여행을 다녀오면 상당히 성장을 할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달라지나요? 그렇게도 질문을 진짜 많이 해요. 또는 이제 부모님들의 네. 기대 상황이기도 하는데 제가 딱 그래요. 효과는 한 달이다. 한 달. 편식 한 달 동안 아무거나 잘 먹는다. 김치, 된장찌개 정말 좋아한다. 한 달이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노고와 감사 한 달이다. 네. 근데 그거는 삶을 두고 계속 아이들이 이제 그 혼란스러울 때나 내지는 어려울 때 내지는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너 이렇게 한번 고생해봤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자기들 스스로가. 네. 아이들 이제 지금은 코로나 전까지는 그 이렇게 오비하고 마이비하고 모임을 했었거든요. 오비가 이제 이 캠프 출신 네. 성인이 된 배낭여행 출신 성인. 그리고 배낭여행. 이제 캠프를 제가 좋아하나요? 맞아, 그러신가 봐요. 그다음에 이제 YB가 청소년기 아이들 배낭여행 갔다 온 네. 이제 기수 차이도 많이 나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저녁 8시에 만나서 아침 8시까지 놀아요. 장소를 빌려가지고. 또 그렇게 교류를 하네요. 네, 어떨 때는 이제 그 연극하는 이제 극장을 빌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센터의 한쪽 장소를 빌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그래요. 너네는 어디까지 해봤어? 어디까지 고생해봤어? 뭐 이런 거 가지고 배틀 뜨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견디는 힘들 있잖아요. 네. 이제 뭐 힘들어 피곤해 포기할 거야 하는 부분들이 여행을 갔다 온 아이들에게서는 잘 보기가 힘들어요. 이제 효과는 한 달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 청소년들의 기억 속에 이 경험은 아마 평생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설미정 선생님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화 제작 이야기 그리고 꽃들에게 희망을 활동 이야기 또 라운자나 기리의 학교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좀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활동들이 완전히 다 다른 활동 같이 들리기도 하지만
저는 이 안에서 일관성이 좀 느껴지는데요. 이런 활동도 선생님들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누군가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돕고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요즘 진짜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나누는 게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때로는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피곤한 고단함도 좀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쌀이 좀 모자라요, 멸치가 있으면 좀 이렇게 했었는데 막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멸치도 이제 한번 저희도 볶을 때마다 한 3kg, 4kg 나가거든요. 네. 그래야지 소분해서 아이들 집에 가니까. 그리고 쌀도 그리고 나서 60kg 더 들어와가지고 네. 어르신들 집에 좀 배분이 또 더 됐는데 그런 것 같아요. 혼자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길이고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것도 뜻을 맞춰 가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여전히 밥값해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고요. 저는 가능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행복한 밥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가는 거고 기쁘게 때론 성질내면서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벗들과 함께 하시는 후원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화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갈래가 치는 거죠. 말씀 그대로 밑반찬에서 시작해서 홀몸 어르신들 지원하는 거에서 그리고 기류학교 그다음에 영화라고 하는 것까지 네, 환경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저는 똑같이 내려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혼자면 못하는 건데 어깨 걸고 천천히 갈 길을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이게 계속 숙제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어쩔 때는 뭐 이 정도면 평타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또 어쩔 때는 나는 왜 이렇게 어중간할까? 라고 생각도 하는 날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잘 살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의 경우는 저는 일을 마치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죠. 아침부터 땀을 쫙 빼고 나서 노가단다고 일한다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집에 가서 시원한 맥주를 한 잔 마시면서 좋다. 좋죠. 내일 여행 갈 준비, 아이들 챙길 준비 다 됐나? 라고 하는 내일의 할 일이 그려지는 날들이 연속되면은 저는 잘 사는 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쉼표도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맥주 한 잔에 위로를 얻고 또 친구들하고 문자나 전화 한 통에 그렇지 함께하는 친구가 있지라고 생각하는 삶이 이어지면은 그 삶들이 모아져서 너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격려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은 좀 해요. 사람들이 저도 계속 이제 근데 반성을 하는데 저 사람들의 삶, 저런 부분들의 삶은 너무 대단하고 위대한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나는 늘 제자리인 것 같고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나날들도 좀 있어요. 근데 그런 나날들보다는 맥주 한 잔에 행복해하는 나날들이 더 많아져서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는 거는 뭔가의 뜻을 세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거는 내가 삶으로서 옆에 사람을 살게 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원래 그런 의미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뭐 우리가 다 함께 사는 세상이고 함께 사는 삶이죠. 사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 정말 삶 속에서 느끼면서 뭔가 실천하기는 매 순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긴 얘기 했는데 오늘 이제 진해 마을 라디오 처음 오셨어요. 방송도 같이 해보셨는데 저희 진해 마을 라디오 이제 주민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마을 공동체 미디어예요. 방송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일단 진해역이 너무 예뻤고요. 그리고 지금 좀 아까 근대사 건물이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역사문화공간이자 문화재 그죠 문화재죠, 그죠. 그래서 100년이 간 넘은 네. 공간에서
그 안에 마을 라디오가 자리 잡고 있어서 너무 좋았고 건물도 너무 예뻤고요. 그리고 이런 감성이 사람들한테 잔잔하게 전해지면 저는 위로가 되고 안식처가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서 딱 마음에 들었어요.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아니면 제가 놀러 올 거예요. 네, 자주 놀러 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이제 지금까지 어떤 그 이름으로 소개되는 게 가장 좋으신가요? 영화 제작자 아니면 꽃들에게 희망을? 그냥 저는 설샘이에요. 설샘이요? 보통, 네, 그냥 다들 똑같이 이제 부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거는 활동을 하는 거고 제 이름도 기니까 그냥 설샘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네, 지금까지 설샘과 함께한 네. 라디오 지네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1일 김민기 선생님께서 타계하셨습니다. 아침 이슬, 상록수, 봉우리, 아름다운 곡을 남긴 음악인이자 소극장 학전을 통해서 연극 문화를 이끈 연극인이었고 우리 현대사의 한 획을 그은 예술인이었습니다. 김민기 선생님을 설명하는 많은 말이 있겠지만 저는 그분이 자신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뇌하고 성찰했던 실천가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작품이 예술가의 삶과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고 평가될 수 없는 이유는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세상에 참여하고 삶을 실천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김민기의 작품은 곧 그의 삶이자 세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지네살롱이었고요. 오늘은 설미정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지네마을 라디오 지네 FM의 이수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